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집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합니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궁두꺼비, 황금 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격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취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했고요. 완철금이라고 했죠.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라든가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인데, 아직 단련을 받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날카롭고 거칠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고, 경금은 항상 정화로서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 쓰임이 있다라고 봤는데,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 왕할 때는 정화 간목을 쓰고요. 경금 자체도 일간 약한 경우에는 뭐 인성인 토로서 생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항상 건토가 아니라 습토로서 생을 받아야 된다. 습토는 어떤 토?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는 진토, 축토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시절이 되는데, 미월이 지나면 바로 또 어디로 넘어가죠? 신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월 정도 오게 되면은 경금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다. 물론 이제 미월이 뜨겁기 때문에 경금이 좀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피극을 받는다라고 보지만 일단 미월의 경금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히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역시나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쓴다 그랬죠?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경금 입장에서는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 재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재생관의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화등이 있구나 또 사화등이 있어서 화국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화가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일단 원령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쓰되 사주에 너무 화가 치열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술 중에서도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취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원한적으로 정화, 간목을 위주로 사주를 용신을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미월의 경금이 사주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재간을 용신으로 쓰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의 경금. 자,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의 관계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토가 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 하게 되죠. 월지는 미토가 일간인 경금을 생한다. 나를 생한다. 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생하자, 인성. 이거는 나를 생하는 것이죠. 나를. 근데 내가 생하는 개념이 있었죠. 내가 생하는 것. 이거는 아생자라고 하고 이거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식상은 내가 낳는 거니까 자식의 개념이고요. 나를 낳는 것은 나의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거나 인수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온후독실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용신이거나 인수격인 사람들 대개 보면 보국충정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좋아하고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요식업이라든가 또 부동산 같은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천직은 설단생금이라고 해요. 설단생금이라고 해서 교육직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어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식상이 있는 사람들도 또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음대양. 그러면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래서 이걸 정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인 같은 경우는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 적모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인인 것이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양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편인이 아니라 정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이 들어가 있고 기토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때는 보다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있는 미중에 있는 을목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정제격이 되게 돼요. 정제격. 그래서 미월의 경금은 세 가지 격, 정인격, 정관격, 정제격, 이렇게 세 가지 격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정화 을목 두 개가 같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우선하고요. 당연히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 을목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기토 가지고 정인격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월 토왕절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경금이 생하기 때문에 경금이 4,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살이 왕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좀 약했다라고 하면 미월은 인성이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강하냐? 강하지도 않죠. 불약하거나 불왕하다 이렇게 표현. 불왕, 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나름대로 구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라는 얘기죠. 건토 또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른 땅은 생금불능하다.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미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거나 오미가 합하면 화가 되죠. 이렇게 해서 미월이라도 화가 왕이지게 되면은 이때는 임수를 지용해서 경금을 세진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겠다. 이때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월인데 하반월 대서가 지나서 금수가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임수 경금이라든가 임수 신금을 써야 되는 것이고, 미월인데 금수가 세력이 있다, 경금 자체가 뿌리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 정화 간목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사조를 봄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얻었죠. 경자일주. 거의 성격은 화살촉과 같이 좀 직선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면서도 또 미토를 받기 때문에 뭐다? 사람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격들이 좀 온유독실하고 사람을 이렇게 좀 챙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잠이 원진이 되니까 이거 안 좋다, 흉하다, 원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다 해서 원진을 안 좋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토는 건토인데 옆에 자수가 있게 되면 미토가 어떻게 됩니까? 습토화되죠. 쉽게 말하면 마른 밀가루에다가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습토가 되면 생금 불능이 아니라 생금 가능해진다. 그러면 원진이 돼서 좋은 거예요? 원진이 돼서 나쁜 거예요? 오히려 원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살 같은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남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 신금 겁재가 들어가 있는데, 신금은 즉 수를 생해주는 그런 원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토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정화를 얻게 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연지에 이제 진토가 있습니다. 이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습토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좀 약간 억지로 껴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진토는 자체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미토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경금 신왕은 아니죠. 신약도 아닙니다. 불약이지만 경금 자체가 지지로 통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화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아니면 하다못해 축토라도 있어야지만 통근이 가능한데, 이 미토 신토에는 경금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특히나 남자로 태어나서 운이 순행하게 되면 금순으로 갈 때는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사주의 국세,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경금이 통근되지 않습니다. 뭐 진토, 미토가 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간 경금이 신왕은 아니고 신약도 아니지만 이건 약한 걸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미월에 미중의 정화에 뿔을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간목이 이렇게 생을 해주기 때문에 실살 병화가 옆에 있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금이 이 칠살 병화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다. 즉 옆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칠살이 도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뭐 이렇게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초년운 때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계유대운, 갑술대운 때까지 뭐 신수축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수목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 경금 입장에서는 신약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토, 진토가 아무리 경금을 생각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통근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잠이 원진이 아니라 자축합이 되겠습니다. 자축합, 이건 토로 봐도 되겠죠. 자축합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축토는 미토하고 진토하고 달라서 경금이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그나마 미토, 진토에 비해서 좀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간목이 정화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간 경금도 튼튼하고 정화도 병화도 뿌리가 튼튼하더라고 하면 이거는 권력 고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일간도 약하고 정화도 약하고 물론 미중 정화 투출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간목이 또 정화를 생주해주는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틀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좀 합리적이고 뭐 역시나 좀 정관의 용도가 있으니까 공직으로 하거나 또는 좀 재성의 용도도 있으니까 금융계통으로 나가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도 나쁘지 않는데 이 간목을 극하거나 정화를 극하는 운은 좋아 보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간목이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다 왕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칫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축은 그래도 경금이 통근할 수 있었는데 무인은 통근이 되지 않죠. 이 편의는 무토는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시 차라리 기묘시가 되면은 기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역시나 이거 무인시는 장점은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기묘시는 기토가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긴 한데 그죠? 일단 일간 경금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투출하고 천간에 경금 2개, 신금 하나 이렇게 되면 금이 왕할 것 같죠. 물론 토도 있기 때문에 토금이 왕한 구조이긴 한데 이거는 경금의 용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정화도 없죠. 간목 하나 있긴 있는데 간목도 그냥 그렇죠. 이것이 금수운으로 갔다 그러면 경금으로서의 가치, 경금으로서의 쓰임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득이 이거는 이게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금 자체가 너무 세력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관점.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시가 되면은 그래도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오시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좌우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거는 그냥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점. 갑신시 또는 갑신시 같은 경우 신자 합이 되겠죠. 수가 왕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뭐 맞습니다. 금이 약하고 이거는 무조건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다라고 하면 저는 갑신시 괜찮다고 보고요. 아들이면은 뭐 정축시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차라리 아들 같으면 목화운이 한 60년 가는 거니까 차라리 갑신시를 얻어서 저기 경금이 그냥 뿌리를 좀 튼튼하게 얻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면 이건 절대 안 되고요. 금수운,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 이렇게 운의 향배가 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